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당차게 해결해낸 골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거절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리더님들 귀 쫑긋 세워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늠름한 그녀, 똑 부러지는 그녀, 공는 골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골드 디렉터 공름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2021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그로잉업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사나를 만난 지는 1년 10개월째고요. 지금 위너스 그룹 안에 산하에서 트루이스 팀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유사나 사업을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 당당하게 거절 극복하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제 체험 사례를 통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잘 집중해 주시고요. 네, 열심히 30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사나 만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기도 하고 거절을 받기도 한데 거절을 받으면 어떠세요?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세요? 아, 나 오늘 거절 2번 받고 왔어. 리더님들 꼴랑 2개 받고 오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3개 받고 왔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거절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하시면서 그렇게 거절을 막 대결하시진 않죠. 거절을 받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또 초기 사업자들은 어떤 일이 있나요? 네, 괜히 내가 선택한 이 일이 맞나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요. 네, 사업에 불신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업을 쭉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산화를 정확하게 제안하고 그리고 거절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네, 성공까지 가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제안을 한다는 것은 함께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 제안을 통해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고 그 팀워크를 통해서 쌍방 윈윈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누군가에게 부탁의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수평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제안을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유산화의 슬로건 다들 아시죠? Your health, your life, your way. 네, 저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네, 인체 세포를 20년간 다양한 노하우로 만든 제품, 그리고 회사, 그리고 비전. 그 모든 것을 누군가한테 제대로 제안을 한다면 누군가한테는 건강을 또 누군가한테는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리며 잘 살자고 유산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렇게 제안하고 프로포즈 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 할까요?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우리 그로잉업 리더님들은 여기에 속하는 리더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 제안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일까요? 내 제안이 부끄럽다. 어쩌면은 이런 경우는 사업의 확신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네, 유산화를 누군가한테 알리고 자랑스러워야 하고요. 오히려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렇게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저분들에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은 유산이 멀지를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전달이 되고 싶어야 하는데 말할 용기가 없고 내가 다가가서 말을 해도 되나? 뭐 이런 확신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겠네요. 제안이 부끄럽다는 것은 아직 확신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유산화를 선택했는지 내 삶의 유산화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신도 가진 채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 설명이 부족할까 봐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는 제품의 경험이나 또는 학습의 경우가 부족한 경우일 수가 있겠네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들 빨간펜 선생님이 너무 성향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유선아를 만나기 전부터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을 하신 분이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아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제가 장형이거든요. 가방에 유사나 서플리먼트 여러 번을 집어넣고 항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러 갔죠. 그런데 그때 회사 설명 잘했고요. 이러한 제품으로 잘 소개가 되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서플리먼트를 보고는 너무 객관적인 자료도 있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플랜까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보상 플랜이 너무 설명하기가 부족했던 경우죠. 그래서 제가 플랜을 그 자리에서 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겠죠. 네, 그 신뢰에 의해서 제가 뭔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고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다음번 미팅까지 두렵게 시작한 거예요. 왜? 누군가가 또 보상 플랜을 물어볼까 봐.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또 학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내가 모르는 것을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쭈글 모드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다음번에 만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물론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더 좋은 건 우리가 모두가 다 학습이 되어지고 모든 제품을 다 애용해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게을러서 제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건 알겠고 부족함 없이 학습도 다 되어졌는데 게을러서 귀찮아서 누군가한테 제한을 못하는 경우는 간절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리더님들 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괜찮지만 우리가 왜 유산화를 하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유산화 사업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더 멋진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네,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시간 관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산화를 한다고 밖으로 늘 나갔는데요. 밤에 되면 다이어리를 정리했는데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유산화를 한 시간을 쫙 이렇게 탈수해 보면요. 한 3시간 했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관리를 잘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더 효과적인 일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유산화를 하는데 변한 나의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 네,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상대는 또 쉽게 거절할 수가 있죠.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데 나의 피부는 늘 지쳐 보이고 강이 나지 않고 좋은 제품을 먹는데도 늘 피곤해 보이면 상대는 어떻게 신뢰가 갈까요? 네, 가지 않겠죠. 우리는 걸어 다니는 매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얼굴과 몸이 곧 유산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 더욱 성숙한 말투, 배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항상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모습까지 갖추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나를 세일즈하는 사업, 상대가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은요. 내가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유산화를 전달했을 때 오로지 나올 수 있는 답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 형태로 답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겠지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 여러분 성공의 8단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제안을 했다. 5단계 사업 설명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면 6단계 후속 조치. 후속 조치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은 yes, no, maybe 세 가지밖에 없죠. 거기에 따라만 잘 가이드 하시면 여러분들 힘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yes, yes의 답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결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후원의 정도를 네, 결정할 수 있겠죠. 예스가 정말 리셋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스인지 아니면 나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또는 나는 아이의 학원비 하나마저 그냥 학원비 하나를 벌 수 있을 정도로 부업으로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결정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후원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노, 거절 유형에 따라서 잘 대응하면 되겠죠. 거절 유형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aybe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모네요. 왜 maybe인지, 왜 지금 이 사업을 제안을 받았을 때 사장님께서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이 비즈니스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풀어주고 체크하고 또 툴을 빌려주거나 후속 조치를 또 하게 되면 됩니다. 어차피 답은 3개뿐입니다. 툴을 빌려줄 때도 여러분 그냥 빌려주지 마시고요. 저는 어떤 영상을 줄 때도 그렇고요. 책을 빌려줄 때도 보통 1학 책 많이 빌려주시죠? 초기 사업자들한테 최고의 기회. 그렇지 않나요? 네, 책을 빌려줄 때도 이 책을 빌려주면 읽어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고 저는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읽어볼 수 있겠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읽어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서 읽어본 소감을 나와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빌려주는데요. 책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그 책을 받아야겠지만 책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도 밑줄을 그어놓고 또 빨간 펜으로 또 표시도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더욱 이게 많이들 보는 책이구나 하고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책장을 넘기는데 막 손이 베일 정도로 새 책을 빌려주거나 그러진 않죠? 네, 여러분들 읽고 빌려준 책을 또 소감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3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1년 10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요. 저도 꽤 많이 거절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심하게 받은 3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저희 남편입니다. 네, 말 그대로 남의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여동생이었고요. 세 번째는 PT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제 남편의 경우에는요. 쓸데없는 거 빠졌다고 너무 사업을 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이 사업에 100% 긍정해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처음 마음을 이해를 하고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사업을 반대하는지. 반대하는 그 이유를 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더 깊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예, 계속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시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네, 제가 이겼어요. 네, 저희 신랑이 열심히 유산화를 해 사실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저희 신랑이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것 또한 저는 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 오라고요?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거든요. 유선화로 늦게 미팅을 마치고 와도 네, 뭐 전화로 뭐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 한편에는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을 정말 한번 성공이라는 거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남편의 응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님이 이제 제가 갑상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유산화를 만났는데 네, 맨날 그렇게 병원을 다니다가 유산화를 만났는데 건강해졌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절을 받았냐면요. 두 번째는 네, 동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1년 10개월 됐는데 1년 반쯤 됐을까요? 그때서 서서히 제품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제품을 먹어보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무시를 하더라고요. 못된 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다? 네, 리셋의 경험을 가지고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었죠. 네, 언니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뒤에 나왔다는 사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부산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ITS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열정적으로 가서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업 설명을 초대받았던 박청자 스폰서님이 오셔서 플랜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사업에 이 자리에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플랜 설명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초기 사업체 손을 번쩍 들고 제 동생의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파일을 또다시 듣고 또다시 들을 때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1년이 훨씬 지나서 내가 저렇게 동생이랑 하고 싶어서 동생의 이름을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간절함은 이렇게도 통하는구나. 한참 지나서 제가 그 파일을 다시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우는요, PT 선생님입니다. 제가 단기간 PT 수업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네요. 그런데 일단 PT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컨택할까 그런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1대1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수업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수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친해지려고 많이 현실 점검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드디어 마지막 PT 수업이 있는 날 제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차피 할 시간은 저를 위한 수업 시간인데 제가 오늘 운동할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차피 주어진 이 1시간 저에게 유산화 정보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당당하게 그 1시간을 선생님한테 샀어요. 근데 선생님도 항상 PT 수업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해온 말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거절을 못하고 또 늘 그렇게 수업하는 입장에서 휴강한 것처럼 또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1시간을 저는 멋지게 사업 설명을 했지만 사인업까지 나올 때까지는 한 5,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더라고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제 이야기만 들어봐도 처음에 노가 계속적으로 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문일수록 오래 두들겨야 한다는 점.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면요. 후원이 이렇게 사인까지 받을 때까지 함께 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쉽게 결정한 사람들은요.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일시 정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네,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네, 사람들이 100% 완벽할 수는 없죠. 네, 저도 부족하고요. 네, 누구나 다 100점은 없다는 거죠. 완성도는 시도한 후에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은 네, yes, no, maybe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형태에 따라 거절의 유형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을 텐데요. 괜히 이런 질문을 받고 왔을 때 대답을 못하고 오면 괜히 쭈글 모드가 되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여러 가지로 거절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이거 다단계 아니야?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파는 거 정말 못하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네,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나는 아는 사람 없어. 시간 없어. 흥미 없어. 뭐 이런 이야기 대부분 나오지 않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 PPT에 세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흥미 없어, 시간 없어, 네, 판매 못해. 첫 번째, 흥미 없어. 네, 보통 네, 관심 없다는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모르는 일에 모를 뿐 관심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저도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피아노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들려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면 분명히 흥미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진심으로 시간을 갖고 나서 흥미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 사업에 알면 네, 흥미가 없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간 없어. 네. 바쁜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바쁘죠. 네. 저희도 바쁘고요. 그렇다고 하면 늘 바쁜 삶이 앞으로 미래에는 여유로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많은 시간을 내면서 한다기보다는 만나는 사람에게 제품의 경험부터 전달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판매 못해.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유사나를 만났을 때 리셋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먹어보고 너무 좋으니까 요가를 다닐 때 잘 모르는 언니, 항상 요가를 하면서 옆자리에 같이 했던 그 언니에게 유사나 리셋을 하니까 너무 몸이 가벼워지고 좋았어요. 경험치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잘 모르는 그 언니가 한 10년 정도를 잠을 잘 못 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리셋을 해보고 경험치로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의 경험을 했던 것을 진심으로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감동 전달만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분 정말 요가 옆자리에 앉아서 잘 몰랐던 네, 그런 명단이었는데 그 언니가 지금까지 리셋도 제품을 오토십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 감동 전달까지도 힘들어 한다면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상담을 대신해 줄 우리에게는 스폰서님들이 있잖아요. 정보 전달을 해주고, 네, 그리고 체험 사례를 나눠줄 스폰서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일의 장점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꼭 해야 할 이유를 찾아줄 수 있겠죠. 네, 고민거리를 잘 파악해서 말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멘트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멘트를 하는 나 자신이 뜨거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너지, 열정 있어야지만 내 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어야지만 그 상대를 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할 때 초기 사업 때는 정말 유연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유연성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경험도 없다 보니 논쟁 아닌 논쟁을 그렇게 펼치고 왔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참 아깝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떨 때는 설득하려고 때로는 저자세로 막 부탁하는 입장이 될 때도 있었는데 많은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고 저 또한 하나 둘 경험을 쌓다 보니 설득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다 보니 무엇을 원하는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세? 사업 초기 때 제가 거절받으면 꼭 했던 말이 있었어요. 진짜로. 어떤 말?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사나를 만나고 성공하면 월 3천만 원, 연봉 3억을 벌 거거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상대가 공감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허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가 죽으면 죽음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필요했을 거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저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겠지만, 이제 막 유사나를 만났는데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니까, 쟤 빠졌어. 이런 얘기 친구들 속에서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네, 그랬던 저의 초창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부끄럽네요. 네. 이 리크루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사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 꼭 하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거? 중요합니다. 공감, 공감, 공감. 네, 공감.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 편이라는 느낌을 줘야 하고요. 상대방과 절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단계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다단계 힘들어요.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절대 이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제가 줌이 아니면 여러분들 막 따라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랬었군요. 맞아요. 그랬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안 그래도 상대는 적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고 나서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뭔가 감정적인 공감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 우리의 객관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많이 들어주자. 네, 들어줘야 해요. 듣다 보면 어떻게 풀어나갈지 알게 됩니다. 공감대를 이루고 난 다음 사업 설명이 들어가죠.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사업 설명 지금부터 할 텐데요. 잠깐 집중해달라고. 네, 집중의 시간을 딱 잡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멋지게 사업 설명을 팍팍 전달하게 되죠. 에너지 넘치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법이 지금 70대 30. 이거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자,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한다. 그리고 먼저 듣고 나중에 얘기한다. 제가 처음에 또 초기 사업자 때 실수했던 거, 리더님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논쟁 아닌 논쟁 막 하고 다닌 거죠, 막. 막 열정적으로 유산화 얘기를 하고 나면요. 상대편에 대해 진짜 말 잘한다. 야, 난 얘처럼 말 못해가지고 이 사람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요, 듣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쎄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하죠. 다음번에는 절대 말을 적게 하고 와야겠다. 절대 나중에 말해야지 하면서도 다음번 미팅 가면 그렇게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뭐 말 자랑하러 갔나요? 저희는 지금 함께 사업하자고 한 건데 그렇게 혼자 떠들다가 오면은 뭐 하고 왔지 이러면서 나 혼자 말 잘했나 이러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전달할 때는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존중되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 항상 존중되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울리는 휴먼 터치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자, 3F 아시죠? 3F. 자, 3F 아니에요. 룰라 노래 3F 아니에요. 네, 3F. 자, feel, felt, pound. 네, feel, felt, pound. feel, 느끼세요. 느껴야 해요. 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felt. 저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pound.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외우면
여러분 아까처럼 제가 아 맞아요. 아 그랬군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feel, have, found.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으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왜 내 말은 안 들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비즈니스 가이드를 들고 다니고 계속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바빴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죠. 상대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제가 유사나를 만나고 미국 컨벤션을 갔는데 실제 닥터 오저를 만나가지고 함께 마라톤을 뛰었어. 근데 내가 훨씬 젊잖아? 근데 그거 너무 빨리 달리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내가 리셋을 하고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나의 대변 이야기, 이런 실제 경험담, 변화 이런 것들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돈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직접 들어온 주급으로 보상 플랜을 재밌게 풀어보는 이야기, 그런 게 훨씬 더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뉴스 같은 정보만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왜 제품은 먹는데 사업은 안 할까? 왜 제품은 먹는데 사업은 안 할까? 어쩌면 부담이 없어야지 자연스럽게 소개가 나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최소 이 일은 2, 3년 시간을 내서 하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처음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이분이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심하게 바라고 권유하다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네, 분명히 상대에 따라 가이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맞추게 되면요, 이렇게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컨택은 굉장히 쉽게 전달돼야 합니다. 쉽게, 재밌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의 경험, 변화, 그리고 회사와 제품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내뱉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뱉어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이 중요하죠.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행동하면 실패하죠. 다 성공을 하지 못하잖아요. 행동을 했어. 근데 또 실패를 했네?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면 되죠. 7단계. 스폰서와 상담할 수 있잖아요. 네, 상담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계속 수정 보완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네 가지를 반복하는 거죠. 행동하고 실패했어.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또다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가이드해주는 우리에게는 너무 경험이 많은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스폰서님과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절을 받고 온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네, 어떻게? 너무나 방법은 다양하게 책을 통해서도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절받고 온 나에게 오늘 또 묻는 거죠. 내가 왜 유산화를 선택했지?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산화를 선택했지? 늘 상상하고 바라고 원하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요.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유산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비전, 유산화의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로잉업 리더님들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 멋진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성장 모두 다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리더님 그리고 스폰서님께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거절을 즐기는 그로잉업 리더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